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부산엔 웨이브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가서 애들이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도 납니다. 웨이브온의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건물 모양에 있었는데 울산에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카페가 생깁니다. 안에 들어가서 봐도 거의 똑같은 건물인 것처럼 비슷한데 웨이브온에선 이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해 울산의 이 카페는 철거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누군가를 베끼거나 베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서 예전 영상에서 몇몇 사례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른 가게 베꼈다고 난리 났었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입니다. 어서오시게는 코로나가 점점 퍼져나가던 2019년 시작한 프랜차이즈로 킹크랩이나 랍스타, 대게 같은 음식들을 포장해 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게인데요. 수산시장처럼 큰 수조에서 헤엄치는 대게를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당일에 시가를 붙여 놓는 등 수산시장의 대게집과 차별화를 하여 보통 대게를 수산시장 가서나 먹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헬로크랩이라는 프랜차이즈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색감부터 굉장히 비슷했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핑크톤으로 꾸민 것도 비슷하였고 박스 내부에 들어가는 대게의 포장 방식까지 거의 같은 업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어서오시게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어서오시게 대표는 본인이 만든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다며 도와달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었는데 헬로크랩을 상대로 한 포장 박스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에 그려져 있는 로고에서 한글만 영어로 바꾸어 계속 장사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헬로크랩 측에서도 로고를 본인이 직접 만든 거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헬로크랩 대표와 어서오시게의 대표는 동업 관계로 헬로크랩 대표가 먼저 대게 프랜차이즈를 제안했는데 포장 박스의 색과 질감, 크기를 개선한 건 본인이며 같이 어서오시게를 오픈하려다가 킹크랩 단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포기했고 그렇게 나와서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헬로크랩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래 어서오시게의 매장색은 흰색과 검은색 위주였지만 헬로크랩이 핑크 코드에 맞춰 인테리어를 해 오픈하자 2호점은 비슷하게 핑크색으로 오픈했다며 어서오시게가 헬로크랩을 따라했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서오시게 측에선 헬로크랩 대표가 동업자가 아니라 어서오시게의 홍보를 맡겼던 광고회사의 대표로 어서오시게 2호점에 가맹 상담도 하다가 단독 브랜드를 혼자 한다고 한 후에 어서오시게 가맹하겠다던 사람들까지 뺏어갔다는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어서오시게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동탄 직영점 바로 옆에 헬로크랩을 오픈하고는 어서오시게가 하루에 단가를 얼마로 바꾸던 무조건 더 싸게 단가를 바꾸어 팔았다고도 하는데요. 보통 키로당 다른 곳에선 7만원 정도를 받아도 동탄 쪽에선 4만원대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서오시게에 가구 납품을 했다는 분이 네이트판에 글을 남겼었는데요. 어서오시게의 대표와 함께 나누었던 카톡을 첨부했는데 이렇게 핑크 인테리어에 대한 논의를 하는 모습과 인테리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톡 첨부된 내용만 보면 정말 어서오시게의 대표가 인테리어에 거의 모든 것을 관여해 만든 것을 알 수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여론은 거의 어서오시게 측으로 기울어버렸고 이후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관련 소송이 1년여간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헬로크랩이 어서오시게를 모방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어서오시게 측에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헬로크랩의 모든 로고와 간판 및 인테리어 포장재 등을 바꾸라는 명령을 합니다. 다음은 티엔란 사건입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은 참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프로그램이라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2012년 착한 짜장면 편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집이라는 집이었는데 화학 첨가물과 캐러멜 색소 같은 것을 넣지 않고 만드는 중국집이었습니다. 톳짜장이라고 하여 색도 맛도 일반 짜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짜장면이 나오고 짬뽕
역시 톱면에 유기농 채소를 듬뿍 넣어 담백한 맛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거리 엑스파일 짜장면 편이 끝이 나고 얼마 후엔 착한 짬뽕 편이 방송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짜장면과 짬뽕이 착한 짜장면 집에 나온 음식들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똑같은 메뉴인 톳짜장과 톳짬뽕을 팔고 있었는데 심지어 착한 짜장면 집에서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가져오던 식재료도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착한 짜장면 집에서 10개월 정도 일을 배우던 직원이 차린 티엔란이라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면에 톳을 넣는 비율을 찾기 위해 임대가 늘어날 정도로 연구를 했었지만 그 집은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고 같이 일을 할 때 착한 짜장면 집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체인점 내볼 의향이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열심히 하던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업을 생각한다면서 그만두었고 오픈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착한 짬뽕집이 되어 출연을 한 거라고 합니다. 착한 짜장면 사장님은 이런 내용을 본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한탄을 했었는데 당시 이 글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엑스파일과 티엔란을 비난했었는데요. 그리고 착한 짜장면 사장님은 방송사와 티엔란에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우선 이영돈 PD에게 전화가 와서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사죄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점검하고 수정해 다시 방송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티엔란 사장님에게도 전화가 와서는 죄송하다는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픈할 때 배운 게 배운 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짜장면집에서 배운 걸 그대로 쓰게 되었고 제작진에게 착한 짜장면집에서 모든 걸 배웠다는 이야기도 했었으며 착한 식당 인증이 취소되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착한 짜장면 집이 원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티엔란을 용서하고 티엔란이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응원까지 했는데 일주일 후 티엔란의 거부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티엔란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길래 착한 짜장면집 사장님이 오픈 때 타이밍을 놓쳐 말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며 수수료도 관리도 없는 체인점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이를 거부하였고 짜장면집 사장님이 한 발 물러나 가게 안에 어디라도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집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걸 명시라도 해달라고 하니 마라도와 맛이 다르다며 이 역시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도 짜장면 집에서 핵심 기술과 아이템을 전수받았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마무리했는데 티엔란에서는 본인 블로그에 착한 식당 취소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티엔란의 간판을 내리고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집으로 간판을 바꾸고 싶지 않다며 오히려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집에 서운하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엔 마라도 짜장면집 사장님이 댓글을 남겼는데 간판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니라 티엔란으로 하되 체인점 표시만 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티엔란이 거절하였고 그래서 마라도에서 배운 것을 명시해 달라고만 제안하였음에도 거절하지 않았냐며 그저 상도덕 인간에 대한 예의만 지켜달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라도 짜장면 사장님은 어처구니 없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영돈 측에서는 티엔란과 함께 3자 대면을 하자는 제안을 해서 제주도에서 평택까지 13시간 걸려서 갔는데 당일에 갑자기 이영돈 개인 사정으로 시간이 없다며 약속이 취소되었고 만나지도 못한 채 제주도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는 거의 다 포기를 했는지 티엔란에 본인의 요구를 철회한다는 글도 올립니다. 결국 티엔란은 많은 사람들의 악플에 시달리다가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후 지금은 톳짜장이 아닌 우리밀 짜장으로 장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판 끝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건도 있는데요. 바로 배떡과 떡군이네 사건입니다. 떡군이네는 로제 떡볶이 메뉴로 히트를 쳤던 브랜드로 전참시에도 나오면서 강다니엘 떡볶이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 많이 배달을 시켜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은 손님들 리뷰에 떡군이네 로제 떡볶이가 2019년 1월에 출시되어 동네 맛집으로 꾸준히 사랑받았던 상품이었죠. B사가 그 당시에 떡군이네 가맹이었답니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 글은 캡처되어 많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네티즌들은 B사가 배떡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이 캡처인데 원래 떡군이네는 떡봉이네 누들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떡봉이네 청주점 사장님이 배민 리뷰에 곧 배떡 본점으로 상호 변경한다는 답변을 남긴 글이 발굴된 것입니다. 이 일로 떡봉이네 누들 떡볶이는 떡군이네로
판매로 상호까지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떡군이네 한 점주가 배떡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건 확실했던 건데 로제 떡볶이라는 메뉴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 내용이 널리 퍼지자 떡군이네 사장님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배떡 본점이 떡봉이네 누들 떡볶이 가맹점이 맞다는 확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떡군이네 청주점을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배떡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떡군이네보다 배떡이 많은 유튜버들이 먹방을 찍기도 하고 로제 떡볶이 티어표에서 1위를 하는 짤이 돌아다니는 등 인지도를 훨씬 많이 올리면서 떡군이네보다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장사도 잘 됐다고 합니다. 결국 떡군이네 측에선 배떡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배떡 측에선 배떡의 모든 시스템을 손수 다 만들었다며 떡군이네의 모든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2년여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재판부는 배떡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로제 떡볶이 조리법인 소스와 휘핑크림, 생크림 등의 재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두 업체의 납품하는 소스 업체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르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 2년여간의 여론전과 재판이 끝났는데 이런 원조 논쟁이 무색하게 2021년엔 한창 유행했던 로제 떡볶이의 유행은 많이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식당들이 생겨나고 폐업하고 있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카피들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